이번 시간에는 최근 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세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을 겪었는데요. 기계화에 의한 1차 산업혁명, 이 시대는 물건이 비싸서 마음대로 사서 쓸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시대로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격이 3분의 1, 5분의 1로 떨어져서 마음 놓고 재화를 사서 쓰던 시대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시대이고, 이 시대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서 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시대인가? ICT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스마트화되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는 고객이 자기 제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쓰는, 다시 말해서 개인 맞춤형 생산을 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청바지를 사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물을 빼고 내가 원하는 곳에 찢는다든지, 또는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조자들은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고객은 20에서 30% 정도의 추가 비용은 기꺼이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최근 개발되고 있는 ICT 기술, 기존의 자동화 기술, 그리고 공장 운영 기술,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 같은 알고리즘들이 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 맞춤형 생산을 하면서도 생산성이 전혀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여파는 어떠할까?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 바로 직전 미국 맨하탄 거리를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모든 차량이 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대 자동차가 있지요. 찾으시겠습니까?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달려있지 않죠. 근데 정확하게 10년 후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후 똑같은 거리를 다시 사진을 찍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전체가 다 자동차이고 딱 한 대 마차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여파가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의 혁명의 여파는 이 2차 산업의 혁명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또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게 되면 기존의 공장 대비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약 10에서 25% 정도의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보시에서 불량률을 이만큼 줄였다. 지휘에서 생각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량, 품질을 스스로 척척 관리를 하더라. 그래서 이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사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저희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선진 사례로 배우는 스마트 팩토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규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페이지는 스마트 팩토리의 구현 영역과 스마트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산업의 변화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냉장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1892년에 GE에서 냉장고를 개발했을 때는 시장에 혼자밖에 없죠. 기술과 특허를 GE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50년이 지나면 유사 기술들이 나오고 경쟁자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고객들도 더 많은 고객들이 제품을 쓰게 되는 거죠. 대량 생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되면 사업을 잘하는 일부의 회사, 그리고 그 회사 내에서도 많이 팔리는 제품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대8 법칙이
적용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시대가 지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특별하게 많이 팔리는 제품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만고만 많이 팔리는 B그룹의 제품들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 맞춤형, 냉장고로 따지면 각 가정마다 맞춤형으로 생산이 되는 이 C그룹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신발의 바탕 색깔이라든지 로고, 신발끈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M&M 초콜릿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로고 M이 적혀 있지만 이 로고 M 대신에 내가 원하는 글귀, 예를 들자면 자기 결혼기념일 축하해,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이와 같은 글귀를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진을 보내면 사진을 인쇄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자동차도 고객이 디자인을 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조립도 고객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모터스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 맞춤형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의 각 영역별로 실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개발 영역입니다.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혁신 제품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IoT 적용 제품들, IoT 냉장고, IoT 세탁기, 가정용 로봇,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혁신 제품이 개발되면은 다시 ICT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을 동시 설계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설계한 제품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또한 공정도 미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ICT 적용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실제로 제품을 고객이 사가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고객이 얼마를 사갈지 예측을 해서 생산을 했다면 이제는 고객 접점에서 바코드나 QR코드와 같은 ICT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고객이 사간 만큼 생산 통제실에서 그 정보를 얻어서 협력사에 그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 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린 SCM 체계를 갖추어서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는 기존의 전기발주, 정량발주 이론에 다시 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ICT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예를 들자면 모기업의 재고와 협력사의 재고를 통합해서 관리함으로 해서 결품을 없애고 재고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쓸 수가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또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P 방식, Q 방식, 이 방식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창고에 와이파이 카메라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와이파이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협력사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현재의 재고량을 확인을 하고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모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 다시 말해서 구매 업무, 발주 업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 중소기업들도 얼마든지 우리 공장 운영을 스마트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생산의 실시간 실적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생산된 제품을 검사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다운을 받고 엑셀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SPSS라든지 미니탭과 같은 통계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다시 생산팀에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짧은 기업은 3일, 긴 기업은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분량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자동 측정 장치를 쓰게 되고 거기에 통계 분석 알고리즘을 넣게 되면은 생산을 하고 난 뒤, 측정을 하고 난 뒤 바로 2초, 3초 뒤에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바로 불량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조립 라인에서는 이와 같은 조립 지원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업자들은 지금 내가 사용해야 될 드라이버, 나사 이러한 것들이 PLC를 통해서 나사통, 부품통에 불이 들어오고 드라이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불이 들어온 나사와 부품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흔히 이 조립 작업에서 발생하는 미조립이라든지 오조립과 같은 불량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특정 기간 동안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작업자가 어느 공정에서 불량을 많이 만들어낸다, 혹은 공정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조립 작업을 할 때 최근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협동 로봇을 씀으로 해서 사람과 로봇이 하나의 라인에서 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실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품질 관리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관리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품질 관리가 샘플링을 통한 통계적 품질 관리였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자동 검사로 인해서 누락 없는 데이터, 다시 말해서 전수 검사의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면 SCM 내에 실시간으로 품질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데이터들은 빅데이터, 연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품질 최적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관능 검사는 인공지능과 비전 머신을 활용해서 전체가 다 무인 검사로 자동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회기 분석이라든지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그 회사의 품질 조건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써왔는데요. 근데 이러한 방법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러한 X인자라든지 Y인자가 한두 개가 아닌 3개, 4개 늘어나게 되고 X인자, Y인자가 1, 2차 항이 아닌 이 3차, 4차로 차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의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쓰게 되면 이러한 불가능했던 것들이 최적의 모델로 모델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품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분석입니다. 여기 사례를 보시면 우리 협력사 혹은 앞에 공정으로부터 합격품이 입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에서는 합격이긴 하나 규격이 상한치에 가깝게, 이 공정에서는 합격이긴 하나 하한치에 가까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딱 그때만 우리 최종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는 이 공정의 데이터가 상한치가 안 되게끔, 이 공정에서는 하한치가 안 되게끔만 조립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불량이 나오지 않고 생산성이 높게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는 우리 협력사로부터 합격의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규격을 벗어나지 않지요. 하지만 완제품 규격으로 보게 되면은 이 규격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규격을 조금 강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러한 불량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우리 협력사로부터 불량이 입수가 되었습니다. 이 불량으로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제품은 불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격을 조금 완화시킴으로 해서 앞에 공정 혹은 우리 협력사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데이터 연계 분석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연계 분석은 품질, 특히 조립 산업의 품질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비 관리 부분입니다. 설비들은 고장이 나기 전에 진동, 소음, 열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고장이 나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설비에 각종 센서를 부착을 하고 IoT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나기 전에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감지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신호가 왔을 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와 이러한 신호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설비가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보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지 보전 사례는 GE에서 만든 항공기 엔진에 수십만 개의 센서를 부착하고 이렇게 설비의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렇게 감지된 신호에서 이상 신호가 왔을 경우에 바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예지 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산 현장에서는 우리 작업자들의 일상 점검 동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상 점검이라는 것은 사람의 오감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진동을 느낀다든지 소리를 들어보고 이상 신호를 감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사람이 촉감으로서 그 다음에 들어서 이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진동계가 달려 있고 소음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진동 어플을 다운받고 소음 어플을 다운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전류 전압 측정계, 누설 전류 측정기, 이와 같은 기기들 덧붙이게 되면 아주 강력한 일상 보전 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지 보전 툴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은 장비를 제조하는 우리 제조사에서는 우리가 고객에게 납품한 설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장 이력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을 해서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함으로 해서 그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케팅에서도 이러한 ICT 기술을 접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마케팅 이론에다가 스마트 기기와 SNS와 같이 고객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이 마케팅 비용을 대폭 절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고객 세그멘트에 직접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스마트 공장의 각 영역별로 하나씩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저희 한국표준협회와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가 공동 개발한 선진 사례로 배우는 스마트 팩토리 추진 실무와 다양한 교육 콘텐츠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